네, 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했던 세무조사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추징 세금이 무려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무슨 세금이 2억 5천만 원이야, 금수저겠지, 나랑 관련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사 사례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 이런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적으로 놓치는 부분 없는지, 그래서 이중으로 크로스체크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당 가정은 따님분이 8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자녀를 이제 홀로 키우면서 경제활동도 하셔야 됐기 때문에 늙으신 80대 어머님께서 불가피하게 합가를 해서 손자녀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유한 주택 현황을 보니까 따님분은 09년에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빌라 한 채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었고, 어머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 3천만 원 주고 취득한 송파구 마천동 빌라 한 채, 평생을 1주택자 신분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땅값이 35년이면 얼마나 올랐겠어요. 손자녀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생활비, 교육비도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됐고 현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이제 근처 부동산에 갔다가 본인이 소유한 이 송파구 빌라를 9억 원에 덜컥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으신 거예요. 어머님은 이제 중개사분께 1주택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개사분은 당연히 1주택자면 12억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진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1세대 2주택자죠. 왜냐? 어머님이 손주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따님과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잔금 받고 4개월 만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1세대 2주택자셔서 9억 원을 처분한 집은 비과세가 안 되니까 가산세를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셔야 한다고. 80대이신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담당 조사관이 이제 추징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을 막 던지면서 추궁을 하니까 어머님은 이제 불필요한 사실관계까지 모두 실토를 하면서 감정에도 호소를 합니다. 아니, 내가 평생을 이 빌라 한 채만 가지고 한 푼 한 푼 모으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세무서로부터 급작스럽게 전화를 받으시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들을 해서 결국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은 아끼시고, 필요하다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회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질문은 통상적으로 이제 추징을 위한 미끼 질문일 가능성이 있고 전부 다 녹취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금은 법으로 해결하는 거지 감정에 호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바로 떠오르는 해결 방법이 하나 있죠.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소득세법 155조 4항 내용입니다.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10년 동안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따님이 8년 전 이혼을 했으니 사실 저는 이 사안이 정말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실제 합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일어났고 정말 일이 안 되려니까 주민등록 초본을 봤어요. 그랬더니 양도일로부터 약 10년 2개월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10년 이내에 비과세를 해준다고 했는데 딱 2개월 때문에 그 기간이 도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해당 방법은 배제를 하고 실제 세대분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세대분리 조사 성공 사례를 올려드렸잖아요. 해당 조사에서 이제 활용했던 자료와 다양한 심판례들을 분석하고 따님분과 어머님의 사실관계를 디테일하게 수집을 했습니다. 우선 80대 어머님의 소득과 소비 현황 패턴도 통장 내역이나 카드 내역, 수개 년치를 모두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머님 명의 빌라에서 나왔던 임대소득,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셨던 돌아가신 남편분 때문에 받게 된 보훈수당, 장애인 기초연금, 일부 금융재산에 따른 이자소득, 그리고 이제 어머님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내역 규모와 생활비나 병원비 지출 패턴 등을 활용해서 이 소득과 소비를 입증을 했고요. 해당 거주주택 빌라는 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상 건축물 대장에는 1층이었는데 실제 현장을 보니까 2층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별도 출입문과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세 당국을 설득하는데 정말 큰 자료가 됐고요. 최대한 별도 세대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게 텍스트와 판례 그리고 사진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의견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결국 비과세를 결정받고 무혐의로 무려 2억 5천만 원의 추징 세금을 빵원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세금이 큰 만큼 납세자분께서도 설 연휴 내내 편히 쉬지 못하셨고 어머님은 정말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세금이라는 게 이 예상치 못하게 맞았을 때 생각보다 그 타격과 스트레스는 굉장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해서 4분의 1을 국가가 가져갈 것을 알았다면 어머님께서 안 팔았을 거라 얘기를 합니다.
합니다. 사실 간단하게는 실제로 잔금 받기 전에 세대 분리를 진행했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참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따님분도 이제 사건이 터지자 법무법인, 세무법인 여러 차례 상담을 받으신 끝에 저희 세무회계 완해 일처리를 최종적으로 맡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상담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냈던 유사 조사 사례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고 우리 사실관계에 맞는 비슷한 심판의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조사 방어에 대한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드렸던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다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최종 결과도 너무 좋았죠. 그래서 오늘 결론, 수억 원이 움직이는 부동산 거래,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복잡하고 이제 계속 변경되는 세법, 미리미리 체크해서 불필요한 재산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베스트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세금 폭탄 사례는 비단 금수저 집안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에 무지한 일반적인 가정에서 더 쉽게 일어난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